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바로 짠! 델리아 오원스의 가제가 노래하는 곳입니다. 이 책은 표지에 있는 여자의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죠? 배우 리즈 위더스푼이 한 말이 띠지에 있는데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책을 사랑한다. 저도 동감합니다. 평생 야생동물을 연구해온 한 과학자가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 쓴 첫 소설입니다. 무명 작가의 데뷔작인데 무서운 입수문을 타고 100만 부 이상 팔리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별점 5점 만점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는 250만 부를 훌쩍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다고 해요. 소설은 1952년 주인공인 카야의 어린 시절과 체이스라는 청년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1969년을 오가며 전개가 됩니다. 소설의 바탕이 되는 습지와 마을의 지도가 책의 맨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카야가 생활하는 습지의 판잣집과 카야가 기댈 수 있었던 점핑의 가게, 그리고 체이스가 죽은 채로 발견됐던 소방망루가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카야는 퇴역 군인인 술주정뱅이 아빠와 가족들이 함께 습지에 있는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빠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엄마는 도망갔고 그 뒤로 언니 둘과 큰오빠도 판잣집을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조디 오빠마저 카야의 곁을 떠나고 아빠와 단둘이 남게 된 6살의 카야는 아빠의 무관심 속에서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녀를 찾아온 사회복지사는 그녀를 학교에 보내지만 카야는 첫날 이후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정부에서 사람이 나오면 그들이 자신을 찾아내지 못하게 습지에 숨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편지가 우편함에 있는 걸 발견한 카야는 당시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아빠에게 가져다 주는데 편지를 본 아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아빠마저도 카야만 집에 남겨둔 채 떠나갑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카야. 다행히 주유소를 하는 점핑의 가게로 가서 자신이 캐낸 홍합과 생선들을 주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유색인인 점핑과 부인은 카야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챙겨주며 유일하게 카야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서 습지의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카야. 그렇게 혼자 지내고 있던 카야에게 한 소년이 다가옵니다. 카야보다 4살이 많은 테이트라는 남자아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면서 습지에 있는 카야를 봤었습니다. 둘은 습지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습지를 이해하고 생태계를 조사하며 소통하고 가까워집니다. 테이트는 카야에게 글자를 알려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을 가져다 주면서 둘은 진정한 친구가 되고 함께 자라나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시간은 흘러 테이트는 대학에 가기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나야 했고 그래도 둘은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 실험실에서 일하게 된 테이트는 연구소로 들어가게 되었고 카야는 계속 테이트를 기다렸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혼자가 된 카야. 외로운 시간을 책을 읽으며 습지와 늪, 조류, 조개 등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수집을 반복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다가오는 체이스라는 젊은 청년. 카야가 어릴 적부터 몇 번 본 또래 무리 중 하나였던 체이스는 카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친구가 되자고 합니다. 그러나 체이스는 마을에서 소문난 바람둥이였고 약혼자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카야는 그에게 약혼자가 있으면서 자신에게 왜 그러냐고 몰아붙였지만 체이스는 그저 카야를 탐할 뿐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상처받은 카야. 체이스가 언제 또다시 찾아올지 몰라 계속 숨어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테이트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카야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합니다. 카야가 수집한 수많은 조류의 깃털들과 조개들을 봤던 테이트는 출판사에 연결을 해주었고 그 뒤 책이 발간되어 이를 계기로 둘은 다시 마음을 열고 함께합니다. 그때 집에 있던 카야에게 회녹색 군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카야의 오빠인 조디였습니다. 카야가 쓴 책을 읽고 그녀를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조디 역시 어린 시절 집을 나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군대에서 받아줘서 그곳에 들어가 파병도 다니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카야에게 엄마의 소식을 들려주는 조디. 엄마는 집을 나가서 여동생에게 갔었는데 백혈병이 걸렸는데도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카야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를 오가면서 소설이 진행되었고요. 소설 후반부에는 체이스에 대한 살인 혐의로 체포된 카야의 재판이 나옵니다.
보안관들은 늪지에 아무 발자국이 없었고 오직 체이스의 옷에서 발견된 빨간 섬유 한 가닥이 카야의 모자에서 나왔다는 점 하나만으로 카야를 체이스에 대한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깁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동안 습지에 혼자 사는 마시걸에 대한 편견이 있었으며 당연히 그녀가 범인을 저질렀을 거라고 믿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기방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카야에게 은퇴한 변호사 톰 밀턴이 무료 변호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톰에게도 체이스가 죽은 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말을 하지 않는 카야. 결국 톰의 진심은 통해서 그녀도 서서히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소방망로에서 체이스가 죽던 날 카야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버스를 타고 출판사 관계자를 만나러 가서 다음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 측에서는 밤에 다시 돌아와 체이스를 살해한 뒤 다시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다며 계속해서 카야를 몰아붙입니다. 카야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갖고 범인이라고 거의 확신하는 배심원들 사이에서 카야를 걱정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모든 변호를 마친 톰, 드디어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 객관적인 증거로 카야가 그곳에 있었다거나 체이스 앤드루스를 죽였다는 증거가 단 한 가지도 없었으며 체이스의 재킷에 묻은 섬유는 4년 전에 묻었을 수도 있었으며 반박 불가능한 진실이기 때문에 무죄로 풀려나 습지에 돌아오게 된 카야. 보안관들이 갑자기 와서 테이트를 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설마 테이트가 체이스를 살해했던 것인지 숨을 삼켰는데요. 다행히 보안관이 테이트를 데려간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테이트와 카야는 판잣집을 수리하여 같이 습지에서 살아갑니다. 캐서린 데니엘 클라크라는 본명으로 유수의 상을 휩쓴 책을 7권이나 더 출판했고 작가이자 생물학자로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살아갑니다. 습지와 함께 큰 카야. 습지의 모든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 그녀였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 인정받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안정된 그녀만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카야를 보면서 재판을 받는 부분에서 조마조마하고 위태롭게 걱정하며 읽었었는데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소설의 후반부였어요. 그렇게 소설의 마지막쯤에는 66이 된 카야가 배를 타고 습지를 표류하다가 고요히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난 카야의 집을 정리하던 테이트는 카야의 상자를 찾아내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시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혼자였던 시간, 시와 함께였던 카야가 그동안 출판사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필명으로 투고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녀의 마지막 시에서 테이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체이스가 죽던 날 밤 사라진 조개 목걸이를 보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의 편견에 살아왔던 카야. 어린 나이에 혼자서 습지에서 자라났던 카야. 그런 카야에게 진심으로 다가왔던 테이트와 그런 그녀를 탐욕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체이스. 체이스는 결국 죽었는데 저는 중후반까지는 체이스를 죽인 범인이 카야가 아닐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근데 카야는 습지에 대해 굉장한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고 밀물과 썰물, 조류대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 빠삭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서 아무 증거도 없이 체이스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실제로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제가 노래하는 곳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